그동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좀 진짜 투자에 쓸모있는 걸 알려주면 안 돼? 뭐든지 선행되어야 하는 지식이 있는 거야. 여하튼 너 말대로 오늘부터는 조금 더 투자랑 관련 있는 내용들이 시작될 거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근데 이거 배운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건방져? 하하, 어딜 유튜버 나부랭이가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는데 네! 너는 그저 나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쏙쏙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로. 알겠지? 뭐라고? 맛있으면서 살은 안 찌는데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고 든든해서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음식을 만들라고? 그래, 안 할 거야? 해야지. 잔말 말고 빨리 시작해. 네. 자, 그럼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결국 화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결국 물가도 평생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잖아. 그렇지, 그것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됐어. 그러면 물가가 평생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이 존재할 거야. 예를 들면 새우깡도 그렇지만 짜장면도 계속 실제로 가격이 올랐잖아. 이처럼 계속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들을 산다면 우리의 자산도 역시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게 될 거야. 그렇겠지. 근데 짜장면이나 새우깡을 사면 썩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평생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서도 썩거나 변질되는 것들은 살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꼭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려줄게. 나는 3가지 기준을 세웠어. 첫 번째, 썩거나 변질되거나 녹이 슬면 안 된다. 두 번째, 공급이 한정적일수록 좋다. 세 번째, 가치가 독립적일수록 좋다. 첫 번째는 너도 바로 이해가 됐을 거야. 두 번째도 뭔 말인지 대충 감은 오는데 세 번째가 뭔 말인지 궁금하다. 일단 두 번째부터 이어서 설명해주면, 공급이 한정적일수록 좋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설탕으로 예를 들면 지구 역사상 인구는 계속 늘었어. 그렇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탕을 이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될 거야. 맞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지. 그러면 설탕은 점점 귀해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설탕이 꽤나 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흔해도 너무 흔하잖아. 왜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발전해서 설탕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치, 인구가 늘었어도 그것보다 설탕이 더 많이 생산되면 가치는 떨어지겠지. 올, 좀 멋있게 말 잘했는데? 맞아.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모든 물건의 가격은 상승해야만 해. 하지만 화폐의 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물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 만약 그런 물건을 산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아니 수백 년이 지나도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어.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것들이 좋겠지. 예를 들면 예전에 말했던 금 같은 거? 맞아. 금도 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의 양이 늘어나니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것들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 세 번째는 뭔 말인데? 가치가 독립적일수록 좋다는 말은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보자. 핸드폰을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썩지도 변질되지도 않을 거야. 맞지? 그리고 만약에 단종된 모델이라고 한다면 공급도 더 이상 없겠지? 그럼 이것의 가격은 평생 우상향할까? 아니, 핸드폰은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니까 이전 것들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던데. 맞아. 바로 그 부분이야. 자동차도 그렇지. 계속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근데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 실력만 두고 보면 더 잘 그리는 사람이 계속 나왔을 거야. 그렇다고 피카소 그림의 가치가 떨어질까? 피카소 그림은 그냥 피카소 그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 바로 그거야. 그처럼 기술 발전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들은 아무리 화폐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지. 나 완전히 이해됐어.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단순히 화폐가 많아진다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건 아니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 거야. 먼저 너가 처음 말한 금을 예로 들 수 있어. 금은 썩지도 변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가치가 독립적이지. 또 뭐가 있을까? 안 변하고 공급이 제한되고 가치가 독립적이더라. 땅도 있지 않나? 땅. 오, 똑똑한데? 맞아.
로또? 이런 것도 되나? 예를 들면 한정판 신발 같은 거 있잖아. 옛날에 누가 이런 걸로 재테크 한다는 연예인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충분히 가능하지. 한정판이라고 붙은 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예를 들면 한정판 시계도 있겠고, 더 좋은 건 내 생각엔 한정판 술도 있을 거야. 한정판 술? 한정판 술의 경우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은데 심지어 공급이 제한된 걸 넘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마시겠지.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엔 오래될수록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잖아.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다양하다. 맞아. 사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는 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투자가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주면 주식도 있어. 주식? 주식은 대체 왜? 물가가 평생 오른다고 배웠잖아.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1,000원이던 새우깡을 100개 팔면 얼마야? 10만원. 근데 물가가 올라서 새우깡이 2,000원이 되면 똑같이 100개를 팔더라도 20만원을 벌게 돼. 물론 그만큼 비용도 증가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은 평생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오리온 주식은 평생 우상향하는 거야? 딱 기업 하나만 두고 본다면 여러 가지 경영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매출을 다 합쳐서 본다면 분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가 계속 오르니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매출의 합은 계속 늘어나게 될 거야. 전 세계로 보면 당연히 그렇겠지. 사실 여기에 더불어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인류는 계속 발전했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효율성이 높아지니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걸 다시 말하면 마진율이 높아지게 돼.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올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기술 발전이 계속되니까 마진율도 올라가서 전 세계 기업들을 다 합쳐서 본다면 전 세계는 계속 성장하게 돼. 그렇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살 수는 없잖아. 살 수 있어. 그것도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 살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해 줄 거지만 오늘은 가격이 평생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깨닫자. 일단 여기까지는 뭐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그랬는지를 보여줄게. 먼저 우리나라의 30년간 투자자산 데이터를 가져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금도 전부 우상향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채권은 많이 생소할 텐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다음에 따로 설명해 줄게. 여기 보면 가장 크게 오른 자산은 주식이고 그 다음이 채권, 그 다음이 예금, 부동산, 금 순인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부동산 수익률이 사실은 주식 다음으로 높아야 돼. 왜냐면 주식에서는 배당이라는 것도 포함시켜서 계산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월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았거든. 여하튼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순서는 주식, 부동산, 장기 채권, 단기 채권, 금 순서라는 것을 그냥 알아만 둬.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산들이 평생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야. 진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르는구나.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미국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 미국의 데이터는 200년치로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부동산 수익률은 표시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주식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은 게 맞아. 그래서 이것도 보면 주식, 부동산, 장기 채권, 단기 채권, 금 순서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 우상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근데 왜 이 그래프에서 달러는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 이 그래프는 수익이 10% 낮다고 해서 10%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10% 낮어도 물가가 만약에 5% 올랐다면 이 물가 상승만큼을 빼고 표시한 거라 그래.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랬지. 그래서 실제로 주식, 채권,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들은 물가가 상승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했다는 거야. 그럼 투자라는 건 결국 이렇게 결국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걸 사는 거겠네. 너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렇지. 투자라는 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산들을 사는 걸 투자라고 해. 반대로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거나 우하향하는 걸 사는 걸 소비라고 하지. 근데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저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몰빵하고 쭉 기다리면 부자가 되겠다. 너가 딱 그 말 할까봐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떨 때 주식을 사고 어떨 때 채권,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알려줄게. 그래, 오늘은 진짜 배운 게 엄청 많아서 딱 여기까지가 좋겠다.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생활하면서 모든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사게 되면 소비를 하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해. 그럼 안녕.
만약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주 엉뚱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